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의외로 오늘 요즘 제가 좀 봤더니 재회에 대한 주제를 많이 갖고 오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 리딩 주제를. 그래서 간만에 재회에 대한 주제 가지고 와봤고, 솔직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짚어지지 뭔가 예상하지 못할 만한 포인트들이 나오면 그냥 저는 그 카드 그대로 다 읽어드릴 거예요. 어떤 게 나오든 어떤 메시지든 이것을 뽑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읽어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고 끌리는 카드를 뽑았을 때 언제 될까요? 라고 해서 몇 월, 무슨 요일, 이렇게 된다, 아니면 몇 월까지 안 된다, 이런 것을 예상하시기보다는 정말 마음을 비워두고 상대만 생각하고 그냥 카드를 뽑아보세요. 여기에선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언제 될까요? 라고 했지만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언제 될까요? 했지만 이때 된다 할 수 있는 거고, 언제 될까요? 라고 물었지만 언제 되든 제외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연락해봐라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카드 그대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좀 즐겨주셨으면 해요.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재회가 돼도 안 돼도, 그죠? 제일 극한의 고통은 뻔하죠. 그러지 않는 게 맞으니까 뭐라는 거야, 그죠? 자, 어찌됐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맥시멈의 고통은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회가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내 중심을 잡고만 있다면 이거에 이렇게 여러분들 휘둘리면서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타임라인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원 멤버십 리딩 말씀드릴 게, 저희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월 1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러버스 멤버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러버스 멤버분들과 펜타클 멤버분들 모두 들을 수 있는 리딩을 하나 해드릴 거고, 펜타클 멤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옵션이 높은 멤버라서 제가 이제 펜타클 멤버 전용으로 조금 심화 리딩을 제가 매월 1회 이렇게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재밌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채널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회원가입 해주시고 즐겨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 네, 여러분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외 상대가 한 명일지, 전 사람일지, 전전 사람일지, 아니면 누구일지 모르죠.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기대를 의외로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1번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시긴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재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막 애절하게 막 언제쯤 될까? 언제 될까? 나는 재회가 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막 간절하게 바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 할 거 하면서 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혹여나 재회가 다시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배 아파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약간 가지고 있고, 상대 또한 나를 의식하고 있고. 자, 두 분은요 서로를 굉장히 의식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상관없고, 연락을 안 하고 계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어떤 SNS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쌤,
전혀 안 보는데요. 상대방 SNS 전혀 안 봐요. 라고 하더라도 SNS를 안 보더라도 SNS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더라도 분명히 상대는 나를 의식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 사진을 올린다거나 뭐 하나 올릴 때 분명히 이거 보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나는 상대 걸 굳이 안 보더라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서로를 의식해요. 아직까지도 서로의 인연의 끈을 완벽히 놨다라기보다는 언젠간 한 번쯤 연락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은연의 어떤 이 자리 잡혀 있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서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솔직히 그렇게 뭐 좋은 이별은 없죠. 세상에 좋은 이별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오해였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은 서로 굉장히 조금 끌리는 상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지금 제가 상대방 속마음하고 여러분 속마음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외적인 매력, 섹시함, 내가 왠지 자꾸 못 끊어내겠는 어떤 그 일말의 미련이 남는 어떤 그 상대방의 매력 포인트가 나한테 계속 있고,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쳐. 지금은 아니라 그래도 훗날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서로에게 또다시 끌릴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나는 내 무의식은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매력 없지 않거든요. 두 분이 끝난 사이라고는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매력 있었던 상대라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됐을 때에도 서로 이 알 수 없는 감정, 이 뭔가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지냈다 저렇게 지냈다. 근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아쉬워. 뭐 밥이나 먹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던가, 뭐 같이 있을래? 뭐 여기 좀 뭐 차 한잔 마시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는 서로가 또다시 서로에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지금을 즐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분들의 결론은 재회? 될 수 있다. 정말 먼 훗날 아주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이 사람한테도 내가 느낄 거 다 느꼈어. 저 사람을 또 만나봤더니 아 역시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만나길 잘했다는 걸 깨달았든, 아 이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전에 그 사람이 좀 더 그립네 라는 것을 깨달았던, 어떤 감정을 깨달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 훗날 우리가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끌려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또 한 번 설레이고 끌릴 수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 두 사람의 본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상대나. 지금은, 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서로 즐겨야 돼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만나버리면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자유롭길 바라고, 뭐 나도 내 나름대로 즐기고 상대도 자유롭길 바라겠지만, 상대가 막상 자유롭게 뭔가를 나 말고 딴 거에 재미를 보고 즐기려 그러면 그걸 또 못 참아, 못 견뎌요. 상대는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뭐 취미생활 해라, 뭐 해라, 놀아라, 뭐 친구 만나라 이러더라도 상대도 불안해요. 나를 잡아둘 수가 없어서.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 진득하니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서로의 경험들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는 이 사람한테 내가 집착할 거리도 없고 소유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바라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 너 그렇게 사는구나. 연락이 안 와도 그냥 뭐, 아,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렇구나. 이럴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나, 이 서로의 존재를 그냥 서로로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백날 첫날 타로를 보고 뭘 봐서 우리가 언제 될까, 제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의 재회가 궁금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생활은 또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는 이 즐거움과 행복함,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 안 하시길 잘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좀 즐겁게 지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이 저는 굳이 상대방 굳이 이 제외, 지금 이 약간의 궁금함, 요 정도는 이 지금 제 리딩으로 해결을 보시고 상대방도 힘든 거 다 지나가고 여러분도 즐길 만한 거 다 즐기고 만나볼 사람 좀 만나보시고요. 그 다음 만나시는 게 맞아요. 양쪽 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감들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각자. 아셨죠? 자,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재회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도 해보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뭐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야 되고 언제까지 찔러봐야 되고 반응 봐야 되고 내가 이제 왜 도대체 내가 이제는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르겠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니까 너무 후회스러워서 미련이 너무 남아서 이 사람과의 재회를 위해 이것저것 노력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연락도 시도해보고 해봤지만 이제는 지금 이쯤 되니까 나는 내가 이젠 뭘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거나 연락을 해보려고 하거나 상태 메시지를 확인해보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마치 이젠 하나의 습관, 패턴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나 말해달라고요? 이거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거 먼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언제까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시간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제외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지칠 때까지. 여러분이 왜 내가 여기에 집착했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유독 더 집착이 됐고 왜 미련이 떨쳐지지 않았던 건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맹목적으로 막 직진했던 이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알게 되기까지 내가 내 인생을 즐기는 법을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까지 계속 직진하실 거예요. 아마. 계속 상대방을 궁금해할 거고 이것저것 한번 해볼 거고 찔끔찔끔 시도해볼 거고 될 거야 주문도 외워볼 거고 이게 여러분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하면서 이런 감정들 집착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이게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되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과 상대방은 결 자체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일단은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재회를 한다 한들 사실 두 분이 지금 당장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카드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시너지 오히려 각자의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시너지 효과가 배가 돼가지고 더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서로 두 분이 만났다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어떤 갈등 그리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불편함을 참아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 관계가 정말 맞을까? 우리 둘이 만나는 게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내가 얘 아니고 다른 사람은 없나?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온다면 나는 안 흔들릴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서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뭔가가
뭐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고 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밖에 없는지 본인이, 그러니까 싸울 때든 두 분이 행복할 때든 두 분이 헤어지고 집에 갈 때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던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무의식 중에 가장 깊은 본능에서 올라와요. 이게 최선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조금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사람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한테 조금 질문해 주세요. 스스로한테. 내가 기어코 이 관계에서 끝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은 건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뭐 사랑한다고 내가 되게 말해줘서 이 사람 행복한 얼굴 보는 거 아닐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사람하고는 만나는 걸 상상하면 아마 좋은 거보단 힘든 게 조금 더 예상되는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카드들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절대 재회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심지어 이번 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사실 아예 애초에 이렇게 만나면 안 됐어. 다른 식으로 만났어야 돼. 우리는 차라리 친구가 됐으면 조금 더 얘기가 잘 통했을 수 있어.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만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줬을 수도 있어. 말도 잘 통하고 재밌기도 하고, 야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러면서 이런 친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깊게 엮여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어떻게든 끝까지 잘 끌고 가야 된다는 서로의 어떤 마치 과제처럼 숙제처럼 이 관계에 대한 그 사명감이 우리한테 마치 있는 것처럼, 해결을 봐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관계가 내려왔다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관계에서는 생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잠시 흥분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뜻하지 않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 분들 분명히 그런 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상대 또한 나로 인해서 힘들었을 거고,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나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서로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게 맞다. 재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기까지일진 몰라도 일단 이 시점으로부터 타로는 3, 4개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 재회는 힘들다. 언제 재회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재회는 당장 당신과 당신이 생각하는 누군가의 이 관계에, 우리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언제? 물어보지 말아라. 그거죠. 언제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번 분들 재회가 된다 그래도, 우리 이번 분들이 재회가 된다 그래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재회가 될까요? 지금은 재회가 안 된 상황이니까 문제가 언제 재회가 될까요? 이거겠지만, 재회가 막상 되고 나면 이제는 언제 재회될까요가 문제가 아닌 거죠. 다음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멀어지게 됐고 멀리 가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연락 계속 안 받고 오해한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풀어질까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괴롭다면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관계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자꾸만 여기에 과몰입되게 되는지. 나는 분명히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번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쿨해요. 굉장히 유쾌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 관계만 들어오면 진지해져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주는 도대체 나에게 이 관계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조금 근본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신다면 재회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덜 하실 수 있고, 재회에 대한 타로를 그만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번 분들
여러분들 마음만 편해지신다면 이걸로 저한테 타로 앞으로 안 오셔도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3번 분들 그냥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힘든 길을 왜 가려 그러세요? 네? 여러분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는 카드만 봐도. 응?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있죠?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내 몸이 알고, 내 신체적 반응이 알고, 내 본능이 알아요.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정말 독이라는 걸, 너무 힘들다는 걸. 자,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주고 독처럼 느껴지는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결실이 그러면 있을까요? 있겠죠. 고통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관계나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서 오는 고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나의 어떤 가장 치부, 나의 어떤 가장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걸 거고, 도대체 그 메시지, 그 아픔, 고통의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본다면 대상으로만 이 사람이 나타났을 뿐이지 내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숙제를 인생에 마치 숙제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들 나는 이미 알았거든요. 이 고통을 몸소 체험했고요. 근데도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게 준 숙제를 넘어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결을 보려고 하는, 숙제를 이미 메시지는 다 나에게 던져졌는데,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것을 그냥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나의 어떤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착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자,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여러분은 싸움이 끊인 적이 없을 거예요. 아주 작은 말부터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도를 상대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살얼음판이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충돌돼, 이상하게 자꾸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자꾸만 상처 줘요. 나는 분명히 상대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대도요, 막 나를 미워해서 무슨 뭐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나를 뭐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인생의 목표가 막 나를 어떻게든 공격해가지고 막 내가 힘든 모습 보는 게 즐거운, 뭐 자기 삶의 낙도 아닐 거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잖아요, 상대도. 나도 그렇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꾸 만나면 이상한 신경전이 올라와요. 말싸움이 돼요. 작은 것도 막 이 커다란 불씨에 막 이 점점 퍼져나가고, 순식간에 그것도. 그러니까 갑자기 급발진하게 되는 것도 맞거니와 급발진하게 되는 걸 빼고 다른 일상들이 잔잔하면 모를까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투닥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싸우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나는 오늘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카드들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카드들의 하나하나의 뜻을 모르더라도 카드들의 인물을 보면은 어떠세요, 느낌이? 약간 팍팍하죠. 좀 이거 좀 이 사람들 좀 잠깐 릴렉스 되고 조금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한테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이 상황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죠. 이 되게 여유 없어 보이잖아요. 모든 카드들 한 장 한 장이 다 곤두서 있고 여유 없고 막 싸워. 그러다 한쪽이 체념하고 가버려요. 두 분은 싸우더라도 이 갈등에서 해결을 보고 끝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쳤을 거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상대가 중간에 끼어들고 내가 혼자 끝을 내. 상대가 와서 끝을 내고 가버린다 한들 내가 이겼다는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냥 계속 싸움의 과정만 있는 거예요. 두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의 과정 안에서 에너지란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리죠. 근데 결론이 안 나요. 늘 똑같아. 누구 한 사람이 그만 말하자 이러거나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러거나 소리 빽 지르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 전화 끊어버려. 아니면은 그래 너랑 나랑 안 만나는 게 맞겠어. 그래 왜 만나고 있어. 그래 나도 너 만나기 싫어 이러거나 아니면 뭐 한쪽이 그냥 잠깐 차단한다거나 뭐 이런 식 뭔가 그냥 문제는 A였어요. 서로의 마음속에 A의 문제가 있었어. 점점점 얘기하면서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있어요. 마음속에 서로.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은 또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될까봐. 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해결 본 게 없다니까요. 사실 이 관계에서 제대로. 근데 그렇게 될까봐. 우리가 헤어질까봐 늘 전전긍긍 사귀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헤어졌어요. 잠깐 중간에. 그러면 다시 못 만나게 될까봐 전전긍긍. 안 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싸울까봐 전전긍긍. 싸우면 또 뭐가 전전긍긍이냐면 또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결도 못 보고 말 끝날까봐. 시작도 하기 전에 겁났다가 시작하고서는 끝이 또 제대로 안 날까봐 겁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늘 노심초사.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봐. 이 안에서 나는 없어요. 3번 분들, 여러분들. 3번 분들 카드가 유독 전 이 꽃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웬 제외 얘기하다 말고 그거냐 언제 제외되냐 이러는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차피 제외가 안 된다는 건 3번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제외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선은 타로는 평생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2, 3년 후에 1, 2년 후에 이 리딩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몰라요. 이 리딩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타로는 이 시기에 3, 4개월 안에 이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치만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안에서 언제다. 가까운 시일이다.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제가 이 영양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3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리딩할 때 말씀드렸죠. 제목과 질문하는 것과 대답이 꼭 일맥상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답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별개로 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걸 다 말해줘요. 근데 그 대답이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카드만 알고 있거든요. 나온 카드들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나름이겠지만 이 리딩이 정말 와닿는다면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예쁘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상대도 분명히 나에게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두 분 사이엔 분명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너무 늘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게 했어요. 상대가 정말 나빴었다면 난 이제 그 사람을 놓아줄 때가 된 거고요. 상대와 내 둘 안에서 서로의 문제가 결국엔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제 내가 놓아주면 돼요.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놔주시면 돼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카드 제가 오늘 이 뽑을 때 이 카드가 되게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 없는 고통은 없고 이 경험,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무언가를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아니면 내가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게 맞는 체질인지 잔잔한 사랑을 하는 게 맞는 체질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저 사람한텐 장점인데 나한텐 그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회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너무나 힘들어질 길이라는 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분명한 건 얻어가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완전히 끊어진 거 맞나요? 제가 카드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분명히 지금은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서로의 생활을 너무나 잘 즐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연락처에 분명히 있거나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거나 서로가 차단을 했든 뭐 지금 뭔가를 뭐 연락은 안 하고 들여다보고 있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그 끊어지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 하나쯤은 갖고 있어요. 상대방의 사진첩에 아직도 여러분이 있다거나 오래된 사진첩에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오래전 그 파일을 들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사진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치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두 분이 지금 친구로 지내기로 하셨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끝이 나서 헤어졌던, 제가 봤을 땐 두 분 사이에는 이 전개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게 두 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 시작, 이 시작점이 됐다.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 이별, 우리가 그때 그런 사건을 맞이한 게 우리에게 과연 악영향만 끼쳤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랬을 때 완전히 그냥 아주 썩을 문제였어. 아주 썩은 모식이야. 막 이렇게요. 그렇게 욕만 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됐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됐다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다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의 어떤 충격으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거나 뭔가 하여간 내가 이제껏 막 안일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너무나 큰 충격, 트라우마를 안고 가게 될 수도 있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거나, 근데 그게 나한테 심지어 도움이 되네?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의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은 분명히 몰랐을 거고, 두 사람 모두. 그치만 이게 결국에는 문제로는 팡 하고 터지고 안 좋게 돼버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생활, 일상, 삶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는 기회로 다가왔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4번 분들이 재회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힘드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재회가 될지 말지를 타로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이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4번 분들은 재회가 될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심심하니까 자꾸 그냥 심심할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돼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을 생각 안 하면 그냥 허전한 거야, 오늘 하루가. 왜냐면 늘 이게 너무 큰 걸 확 안겨줬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사실 4번 분들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존재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은 좀 긴밀한 어떤 일,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충격도 좀 크게 왔을 거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내가 확 환승을 했던, 환승연애를 했던, 아니면 뭐 환승 이별을 했던,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이 관계에서 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이 너무 크니까, 모든 게 크게 다가오니까 기쁨도 슬픔도 충격도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약간 허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줘요. 네, 4번 분들. 이상해요. 재회가 언제 될까요? 라는 질문에 결국에는 답을 본다면 사실 두 분은 계속해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고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다음엔 연락될 거고, 연락하면 닿을 거리에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뭐 연락해서 만나자 한다면 만날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재회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있거든요.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만나서 밥 한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지속이 돼요.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상하게 얽혀있는 요 관계,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고 서로 완전히 그냥 안녕 그냥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라 막 이렇게 막 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닿을랑 말랑하는 그 거리에서 한동안은 이 상태로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번 분들 중에 에이 모르겠어, 나는 뭐 이 리딩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저 연락해버려야겠어, 연락을 했다고 쳐요. 상대한테 뭐 예를 들어 연락이 왔다고 쳐요. 두 분이 뭐 하루를 보냈든 뭐 어떻게 보냈다고 쳐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재회라는 거는. 그쵸? 확신, 확답, 약속, 책임지는 관계, 두 사람이, 그죠? 이 합의된 어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하게 계속 이 상태로 쭉 가. 지켜보자는 말만 해. 조금 더 있어보자는 얘기만 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도 무언의 뭔가 본능적으로 자꾸만 뭔가 이상하게 끊어지진 않고 허전하고 내 인생에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게 조금 약간은 두렵기도 하지만 나도 그냥 이 상태가 또 나쁘지도 않아. 이런 애매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조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공, 힘, 이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단하니 저 세 보이는 요 인물 딱 나오죠. 인물 카드가 지금 타투도 딱 허벅지에 있고 굉장히 강해 보이죠. 자, 여러분들의 내면의 힘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닌 것 같겠지만 내가 마음이 약하게 되면 이 관계가 이상하게 희망으로 느껴져 버리거나 이 관계가 나에게 유일하다고 느껴지거나 사랑으로 착각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시간을 이렇게 끌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힘, 내가 내공이 얼마나 쌓였느냐, 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을 땐 이걸 확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제대로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난 너랑 만나야겠다, 그게 아니면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상대도 큰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상대 또한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거예요. 놓치기가 아깝고 뭔가가 아쉽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만나고 이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계속 질질 끌고 본인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러는 건데, 내가 여기서 좀 확실히 끊어주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제안을 먼저 하게 된다면 상대도 나에게 본인이 선택하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관계가 어떤 건지 뚜렷하게 그제서야 답을 내릴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는요, 사실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의 주도권이 정말 크고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내 생각, 소신, 이게 관건이에요. 이 주된 관계에서는. 이게 아닐지 말지. 재회가 언제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지만 재회가 아닌, 재회도 아닌, 사귀는 것도 아닌 관계로 지속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재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갈 거면 난 그냥 끊어낼 거다라고 해서 확 끊어버리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카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엔 참 관계가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언제 될까요? 라고 해서 몇 월이라고 딱 짚어주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카드들이 말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어드렸고, 판단은 어디까지나 우리 현명한 4번 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5번 분들까지 리딩이 오면 늘 조금 약간 목이 쉬어 있어요. 그죠? 1번부터 4번 분들의 이제 리딩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자, 힘을 잃지 않고 에너지에 가득 담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번 분들 카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2장이나 이제 떠버리고 전작 카드가 막 나와주고 있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5번 분들은 제외는 가능합니다. 제외는 가능해요. 제 리딩에서 희망 고문을 하는 리딩은 잘 안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쉽게 제외가 된다 막 이렇게 그 뭐 한두 장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는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막 아유 너무 짜다, 제외된다는 말이 너무 짜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제외는 됩니다. 오늘 리딩 제목이 뭐죠? 우리가 제외가 될까요가 아니죠. 언제 제외가 될까요죠. 자, 다른 번호를 들으셨다면 모르겠지만 5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언제 제외가 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제외는 됩니다. 말이 안 되세요? 혹시 실감이 막 안 나고? 아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느냐,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얘기냐,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이제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시작을 했다가 제대로 끝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뭔가가 알맹이가 큰 이 두 분만의 서사가 없어요. 이 두 분만의 추억이나 두 분만의 어떤 엄청난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쉽게 끝이 났다거나 다 될 수 있었는데, 결실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막바지에서 뭔가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결국 결과도 뭐고 아무것도 알맹이도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썸만 타다가 확실히 썸만 타다가 확 끝나버렸다거나, 뭔가 누구 한 사람이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방어가 조금 많이 심하고, 한 사람 또한 그렇다고 직진하는 편도 아니야. 직진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도 자신이 막 없어지고, 요런 느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이 있이 막 직진을 해도 모자란 이 시기에 우리는 서로 다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서로의 이미지 또한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썼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태겠지만, 상대가 많이 봤던 것은 나의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 이 관계에 대해서 나의 적극성, 능동적인 표현,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 또한 상대에게 같은 것을 말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내 외적인 모습과 내 인생, 내 삶에 자신감이 있어질 때 제외가 될 거라고. 왜? 여러분들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여러분들의 모든 게 안 되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만큼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면요, 5번 분들 정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적인 모습에서 나와요. 자,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외적인 모습이 내가 자신이 있어지려면 여러분 내면을 먼저 가꿔야 된다, 이 말 나올까봐 좀 조마조마하셨겠지만 건강해야 돼요. 우선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것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5번 분들은 성취주의자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내가 돈을 버는 일, 현실적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일,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따라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걸 5번 분들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무언가 한 가지라도, 이 다방면에서 하나라도 뭔가가 아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고 확 숨어버리거나, 내가 빛나게 복귀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나치게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실수하는 모습, 힘든 모습, 나약하고 약하고 매달리고 이러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 성향도 되게 좀 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외가 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인연인 거를 내가 알고 있고 이게 내가 무모한 집착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재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략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사랑에 이러겠지만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랑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재회가 언제 될까요?예요. 그렇다면 이 재회가 되기 위한 답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외적 외모를 꾸미고 내면을 가꾸시고 명상을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카드가 진짜 나오는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이 직접적인 것들 보면 하나같이 자신감이에요. 열정이에요. 전략을 세우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인물이 왜 나왔냐? 재회할 거면 진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시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아실 거거든요. 내가 그 모습이 되지 못할 바에야 나도 제외해서 자신 없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거든요. 전략적으로 상대가 나를 보고 아쉬워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진짜 이 제외를 원하신다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 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얘랑 제외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에이스 오브 카드 2장 나왔다 그랬죠. 자, 여러분은 이 재회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으로 돼야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저 사람과 재회가 다시 될지 저 사람의 이목을 끌을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나한테도 확신이 서는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 재회 안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겐 그만큼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5번 분들에게는 특히 2번 주제가 언제 재회가 될까요?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재회가 진짜 중요한지 확신이 섰을 때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이 되어야 상대에게 말 한마디 던졌을 때도 여유롭고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는지 상대 반응이고 뭐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탁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서 설 수 있을 때 외적인 모습이나 이제 똑같이 여러분 다 파악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차라리 전략적으로 하면 상대는 나한테 분명히 흔들릴 거고 매력을 느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 재회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에요. 어디까지나 오늘 주제는 재회가 언제 될까요? 자, 언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삶에 자신이 있고 상대가 원하는 식의 스타일, 외모, 내 스스로도 자신이 있을 만큼의 외적인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전략적으로 당신 재회 계획을 세워라. 차라리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하지 말고 정말 원하면 전략적으로 가라. 그러나 이 재회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나한테 저 사람이 정말 최선인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굳이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모험은 안 해요. 내가 뭔가 확인해보고 싶다. 재회를 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겠죠.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보여요. 이 재회를 위해서 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다시 헤어져도 아쉽지 않을걸요? 내가 이 재회가 언제 될까 약간 미련이 남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완벽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내가 세워둔 이 기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상대가 나를 아쉽게 생각할지 완벽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저 생각했을 때 나는 늘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모습이 있는데 그 완벽한 단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어떤 그 아쉬움 나만이 느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 재회라는 목표 설정을 해두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걸 수도 있다. 5번 분들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